그럼 나는 안 모으고 있잖아요. 그럼 얘도 안 모으고 있다고, 상대방도 안 모으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쟤는 그래도 좀 모았을까요? 막연한 기대를 한다. 맞아, 기대.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직원들이 궁금한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가도 생각나는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뭐였죠? 보통 결혼해서 부부가 이제 같이 살 때요. 처음에 결혼 전에 각자의 이제 재산을 관리하다가 결혼하면 합치는 경우라고 보통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실제로 주변에서 결혼하고 10년이 됐는데도 아직 합치지 않고 그러니까 공동 분담금만 내고 생활비 얼마씩 각자의 자산을 따로 관리하는 부부가 꽤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많구나. 대해서 생각보다. 그래서 소장님 보시기에는 그게 이제 저희 부동산을 하니까 부동산 쪽으로 따로 관리하는 게 도움이 더 많이 될 건지 아니면 좀 자산을 합쳐서 하는 게 좀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기준이 사람마다 너무 다른데, 돈을 벌어서 돈을 불리는 게 중요한 사람, 누구나 그건 중요한데 또 뭐가 중요하냐, 어떤 경제적인 자유도, 내 돈에 대한 선택권. 뭔 말인지 알죠? 결혼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내 돈인데 이게 쓰는데 허락을 받아야 돼. 내가 이거 뭔가 사면서 눈치가 보여.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별거 아닌데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맘대로 썼는데, 내지는 뭔가를 사서 집에 들어가기가 껄끄러워. 무슨 한 소리 들을 텐데, 내지는 어디다 뭔가 돈을 소진하기가, 어떤 돈을 쓰는 거에 있어서 자율도, 이 두 가지의 상충이죠. 어떻게 보면 돈을 합치면 이런 게 있죠. 나는 원래 예를 들어서 뭐 퇴근길에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던 사람이야. 1,000원짜리 먹을 때도 있고 뭐 1,500원짜리 먹을 때도 있고. 근데 어느 날 부부싸움 하다가 그게 이슈가 돼. 불리한 사람이 그 얘기를 꺼내거든. 그래, 그거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근데 왜 맨날 아이스크림 그 1,000원짜리 먹는 거야? 안 먹어도 되잖아. 그럼 1,000원이면 한 달이면 3만 원이고 1년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36만 원이고 그 돈이 어디야? 막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별거 아닌데 그게 얘기가 나와버리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맞아요. 뭐 남자분들은 친구들이랑 술 먹는 게 될 수도 있고 뭐 담배가 될 수도 있고 뭐 당구가 될 수도 있고, 여자분들은 뭐 조그만 액세서리가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늘 하고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에 터치를 받게 되는 거. 돈을 합치면 이거 100% 서로 얘기가 되는 거죠. 서로 기준이 다른데 내가 봤을 때 저거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봤을 때 너도 그거 안 해도 돼. 누가 한마디를 하면 너도 이거야, 나도 이거야, 이렇게 되면서 돈이 있지만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죠. 따로 하면 그거에 좀 자유롭죠. 왜 샀어? 아니 뭐 누가 선물해 준 거야. 이렇게 딴소리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이 두 가지, 재테크를 하는 거, 자산을 불리는 거와 경제적인 뭐랄까 소비의 자율도, 이 둘 중에 뭐가 더 높냐 이거죠. 나한테는.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두 사람 다 이게 높다. 그럼 따로 하는 거예요. 100%. 이게 높다면 합치게 되는 거고. 근데 둘이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다르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기준인데, 돈을 더 벌거나 자산이 더 많은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경우가 많죠. 왜 하지? 당연히 아는 사실 내가 말해줄 뿐인데 내가 뭔가 다른 얘기 할 것 같았나? 소득이 많거나 아니면 자산이 많은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경우가 많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 자산도 많아. 근데 여기서 합치자고 해. 내지는 오픈하라고 해. 오픈이 되겠어요, 이게? 쉽지 않죠. 네. 어떨 때 오픈이 되냐? 큰 책을 잡힐 때 오픈이 되겠죠. 알잖아요. 오사는 100% 오픈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100% 오픈은 안 돼요, 어차피.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당연히 이거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이렇게 키워가는데 오픈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다 노출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이거는 예를 들면 가만히 있는데 내 재산 목록 다 해가지고 국세청에 갖다 내는 거나 비슷한. 네, 그 자율적으로 할 일은 없어요.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면 따로 하자고 잘 안 하죠. 어느 정도 비슷한데 좀 적거나 그러면 따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더 고려할 게 있어요, 사실은. 더 좋아하는 사람. 맞아요. 그렇죠. 남녀 관계에서는 제가 보면 더 좋아하는 사람이 상대방한테 맞춰주는 경우, 돈이 많아도 그거는 상대방한테 맞춰줘요. 내가 돈이 많지만 이 사람이 너무 좋아, 그럼 그대로 해줘요. 이걸 뛰어넘게 좋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꽃뱀이나 뭐 제비, 그쵸? 이해가 탁 가죠? 돈이 많은 사람이 갖다 바치잖아요. 부부랑 꽃뱀, 제비 별 차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있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나 자산을 불리는 거에 의지가 어느 쪽으로 더 그게 얼마나 높냐에 따라서. 근데 좋아하는 게 막 미쳐버렸어 막 그러면 가게 돼 있어요. 꽃뱀이나 제비였다면 그건 재산이 탕진되는 거고, 부부인 경우에도 이 사람이 뭔가 재테크에 대한 의지보다 본인 소비의 자유를 더 크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자산이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진 않거든요. 어느 사람이 하던 간에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한 사람이 자산을 늘리는 거나 뭐 아니면 돈에 뭐 재테크 이런 쪽을 결정한다면 그쪽으로 많이 해본 사람 그리고 성과가 있는 사람, 근데 지금까지 안 해봤다 그러면 어느 쪽 부모님이 그쪽 성과가 있었는지 그쪽에 하는 게 맞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해본 사람은 없잖아요. 경력직을 뽑는데 이제 대학 졸업하는데 경력직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부모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럼 이 친구도 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안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집에서 맨날 그 얘기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 수리를 하는 분의 집에 살아요. 그러면 집에서 뭐 수리할 일이 있으면 아버지가 고치면서 이거 이런 거에 얘기를 하니까 대략 들어서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떤 재테크가 됐던 그걸 많이 했던 집에서 자랐던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돈이 있으면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생기면 어떻게 하냐? 부모님한테 물어봐요. 우리 부모님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돈을 잘 벌어서 모았어요. 근데 내가 그걸 계속 하고 싶어. 재테크는 이 사람한테 맡겨주는 게 맞아요. 누가 더 잘하느냐를 따져서 늘리는 게 맞지, 무조건 뭐 남자가 해야 된다, 여자애가 해야 된다, 이거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따로 하는 게 맞냐 아니면 이거 합치는 게 맞냐로 본다면 일단 제가 본 경우를 얘기를 해드린다면 따로 하는 경우에는요, 이게 이런 게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번다고 칠게요. 100만 원 벌어서 나는 모으는 게 없어. 남편도 버는 게 나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몰라. 따로 하면 거의 다 몰라요. 정확히 서로 절대 얘기 안 해. 그럼 나는 안 모으고 있잖아요. 그럼 얘도 안 모으고 있다고, 상대방도 안 모으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쟤는 그래도 좀 모았을까요? 막연한 기대를 한다. 까보면 나보다 더 못한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만약에 따로 하는데 우리가 자산을 높이는 것도 뭔가를 한다고 하면 각출해서 쓰는 건 오케이. 그 대신 재테크도 한 달에 얼마씩 모아서 하자. 재테크 각자 해가지고 저는 잘 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이건 맞벌이의 경우죠 일단은. 근데 따로 하면은 돈을 나눠서 투자를 해서 재테크가 잘 되기보다는 합치는 게 더 저는 유리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재테크에 대한 시각도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은행에만 그냥 쭉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시대에도 차곡차곡 모아서. 근데 누군가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거 다 부모님 영향이에요. 99% 이상 그래요. 거기서 갑자기 특이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거 뭐 1% 훨씬 더 미만일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를 일단 돌아가서 얘기를 한다고 치면 따로 하는 것보다 재테크도 합치는 게 저는 일단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의 결정권은 많이 해본 쪽. 둘 다 해본 적이 없다면 둘 다 하는 방향으로 찾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돈을 합쳐서 한다고 치면 돈의 명목을 좀 나눠놔야 될 것 같아요. 뭐 생활비, 재테크,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거 아니면 우리가 뭐 여가비 이런 것들도 나누다 보면 사실 신혼 초에는 나눌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게 신혼이라는 게 연애 생활의 연장이거든요. 지출도 똑같아요. 만나서 뭐 먹고 이때도 뭐 여행 가고 뭐 하고 그런 거 다 하다 보면은 사실 결혼하면 우리 한 달에 얼마씩 모으자 하지만 그렇게 안 모이거든요. 뭐 좀 기분 내고 뭐 어디 좀 놀러 가고 그러면 사실은 모일 게 별로 없다가 어느 날 애가 생겨가지고 그 지출 막 이렇게 감당하다가 어느 날 보면 애가 4살 돼 있고 우리 모으는 게 별로 없네. 특별하게 소득이 많지 않은 이상 보편적으로 1000만 원, 뭐 1500만 원 된다고 해도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 애한테 좀 더 해보자. 애 뭐 10,000원짜리 입힐 거 50,000원짜리. 먹을 것도 애 먹을 거 중요하지. 유기농 사야 돼. 유모차도 좀 더 좋은가 하면은 그게 뭐 1000만 원, 1500만 원 선도 그냥 묻혀가더라고요. 평소에 생활비 얼마, 여가 생활 하는데 뭐 몇 달에 한 번 여행 가자, 재테크는 얼마씩 모아가지고 뭔가를 해보자. 이게 플레인이 처음에 쓴 것과 안 쓴 거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왜? 그거는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학했을 때 방학 숙제 아시죠? 뭔 말인지? 네. 계획표는 다 쓰지만 그거는 마감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는 거예요. 재테크는 마감 시한이 없어요. 소득이 없어질 때까지 거의 못 느끼고 사는 거죠. 당장 문제가 없으니까. 공부해야 될 양은 있죠. 그럼 끝나지 않는 방학엔 우리가 공부를 안 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자습을 해야 되는 거죠. 소득이 비슷하거나 할 때는 합치는 게 저는 더 자산적으로는 나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월등히 많이 번다. 그건 합쳐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따로 해서 문제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왜냐면
따로 하면서도 본인이 뭔가 더 재테크를 해보려고 하다가 좀 뭐 엉뚱한 거에 투자해서 막 손해보고 막 오히려 빚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는 적어도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정보는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담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같이 자산을 합쳐서 자산을 읽었는데 이제 좀 나만의 뭐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죠. 네, 계시는데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는 내 거를 찾고 싶은 심리인가요? 쌈짓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 네.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돈, 잃어도 상관없는 돈, 이런 그 장독돈 같은 네. 다른 사람한테 터치받지 않는 돈을 갖고 싶어하는 거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자산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면 자기 거 마련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사실 수순인 것 같아요. 근데 내 거부터 하고 나서 뭐 같이 하는 거 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상담하다가 어떤 분이 본인이 배우자한테 월 1,000만 원씩 갖다 준대요, 생활비로. 근데 워낙 소비가 많아서 그게 남는 돈이 없다고 했어요. 그건 이유가 있죠. 남편이 얼마를 버는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정도 써도 되겠다 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면서 나한테 조금 주는 거야. 쓰라고 준 돈이잖아. 쓰라고 다 써버리면 통제하고 싶어하는 거지, 상대방은. 맞아요. 얘는 어차피 더 주면 더 쓰고 그걸 맞춰 다 써버리는데 모으는 거라는 거 없어. 근데 그 쓰는 사람도 다 이유가 있어. 우리가 카드값 뺄 게 없는 것처럼 뺄 게 없어. 근데 그게 늘어나면 그대로 쭉 늘어나. 많이 주면 얼마를 줘도 모자라. 그럼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몰래 재테크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말해도 어차피 관심이 없어. 말하면 오히려 손해지. 그거 하면 나는 그럼 내 이름으로 해줄 거야? 이런 상황이 돼. 부부의 경우에도 같은 방향을 두 사람이 가는 사람이 있고 동상이몽이 있어. 같은 방향을 가는 사람이라면 모으는 게 정상이지. 그렇죠. 나중에 혹시라도 적게 벌게 되면 내가 이거 목돈 모아서 같이 살아봐야지. 이게 같은 방향 보고 가는 거야. 동상이몽은 왜 이거밖에 안 줘? 나 더 써야 되는데? 나 어디 가서 뭐 해야 되는데? 나 머리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나만 생각하는 거지. 그 경우에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사는 거지. 그럼 이 사람 생각은 어떻겠어?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계속 케어해줘야지. 이렇게 될 수 없단 말이야. 계속 케어해주는 경우도 있지, 신혼. 근데 몇 년 지나면 현타가 100% 와. 난 뭔데? 맞아. 나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바꿔보고 싶어 이쪽에 얘기하면 이쪽은 지금까지 그러다 왜 갑자기?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너랑 사는 건데 갑자기 지금 와서 왜 이래? 그럼 이제 영원한 평행선, 만날 수 없는 평행선 가는 거지. 물론 자존심도 중요하고 친구들과의 비교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해. 근데 중요한 것들에도 우선순위는 늘 있지. 두 사람이 잘 사는 게 우선순위라면 그런 것보다 이게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면 누가 뭐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거고 나는 나거든. 근데 이게 더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순간 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사람 너무 힘드네. 이렇게 될 수 있거든. 너무 사실대로 얘기했나? 결혼한 저보다 너무 부부를 많이 알고 계셔서 순간 제가 뜨끔하지. 나는 뭔가 나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기도 봤고 오는 분들한테 얘기도 많이 듣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지.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또 많은 사람들의 결과를 보다 보니까 뭐 알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좀 있어. 상담 오시는 분들이 20대부터 60대야.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 사람은 몇 년 뒤에 그때 왔던 분이랑 비슷해지겠구나. 이분의 과거는 이 사람이었구나. 이게 링크가 돼. 그래서 누군가 뭐 얘기하면은 그때 그분 생각나고 그때 그 상황 생각이 나는 거야. 딱딱 맞는 거지. 삶이 되게 다양할 것 같잖아. 안 다양해. 다 똑같아요. 이거 하면 그냥 결론이 이거야. 그냥 이거 하면 그냥 이거 되는 거지. 이거 했는데 막 이렇게 되고 막 이거 했는데 막 엉뚱한 결과 그런 일은 없어. 원인과 결과는 정해져 있어 사실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결과가 정해지는 거지. 이렇게 하다가 뭐 세상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지금 같은 코로나가 일어나거나 이러면 좀 전쟁은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지만 코로나 이것도 내가 봤을 때 인생에서 잘 사는 사람이 갑자기 망하거나 망했던 사람이 갑자기 잘 되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만 사람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누구나 있을 거예요. 돈이 최고인 가치인 사람은
저는 뭐 극히 드물다고 생각해요. 돈보다 높은 가치가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내 실력을 높이는 걸 수도 있고 뭐 다양할 거예요. 결혼을 하고 가족이 생기면 가족의 행복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경제적인 부분이 분명히 상위권에 있을 거예요. 중위권 밑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뭔가 우리의 가치, 최고의 가치를 지키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요. 물론 찾아오시면 그건 제가 정해드릴 수는 있어요. 이번 영상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부분 댓글 쓰시면요. 제가 그 댓글에 대한 답변과 추가적인 내용은 이 영상의 다음 편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